자, 다음 8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1까지 합이 SN. 근데 SN이라는 것이 N제곱 플러스 3N-2라고 해서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일반항과 A7 빼기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반항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7에서 A1을 뺀 값도 찾아야 됩니다. N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합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일반항을 구했을 때 그것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즉 n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슨 문제냐? 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항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입니다. 자, 일반항이라는 것은 AN이거든요.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SN이라는 것은 A1부터 쭉 해서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한 거거든요. 근데 N-1번째 항까지만 없어지게 되면 남은 거는 AN밖에 없으니까 SN에서 N-1을 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S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1이긴 하지만 S0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0번째 항까지의 합?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성립이 되는 거고요. 확인은 해줘야 됩니다. A1이라는 것은 결국 첫 번째 항까지 합 S1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에서 SM-1을 뺀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S1과 같다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S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한 A1이라는 것이 위에 대입해도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모든 항에 대해서 일반항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SN에서 SN-1을 뺄 거야.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3n-2에서 뭘 뺄 거냐면 n자리에 다 n-1로 대체되어 있는 n-1의 제곱 더하기 3의 n-1 빼기 2. 자, 요거를 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좀 상수부터 본다면 마이너스 2가 여기 플러스 2랑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전개되니까요. 그리고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뺄 건데 자, 요거는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n제곱에서 얘를 뺐다라고 하면 n제곱이 지워지면서 남아있는 건 2n 마이너스 1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n에서 3의 n-1을 뺄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 3n-3이거든. 근데 3n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전개돼서 플러스 3만 남는다. 자, 그래가지고 요게 2n 플러스 2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2n 플러스 2야. 자,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서의 n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그럼 A1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아까 주어졌던 SN 있잖아. 여기에 n자리에 1 넣어보자고요. S1. 자, 구해보면 2입니다. 자, 문제점이 생겨요. 위에 있는 일반항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시다. A1이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수열의 첫째 항은 2예요. 첫째 항은 2입니다. 두 번째 항은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2 대입하면은 6이에요. 그 다음 3 대입하면 윗줄에다 대입하니까 8입니다. 그 다음은요. 10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등차 수열이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부터는 2씩 더해가는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수열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A7에서 A1을 빼는 거였는데 A7 위에다 대입하면은 16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에다 1을 대입해갖고 4를 빼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A1은 얼마야? S1과 같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4가 됩니다. 그래서 8번은 일반항과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이것들의 관계였습니다. 요 중요하겠죠, 이런 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8과 648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어 전체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할 때 세 수를 순서대로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고요. 등비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반항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A, 그 다음에 공비가 R이라고 했을 때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648이 있는데 여기에 3개의 양수를 집어넣는답니다. 자, 그러면 8을 첫 번째 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48은 몇 번째 항이 되나요? 1, 2, 3, 4, 5. 자, 결국 5번째 항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648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번째 항이니까 A5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8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했으니까 4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숫자를 648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R 4제곱이 얼마예요? 81이 되겠죠? 그러니까 4제곱을 했을 때 81이 되는 숫자는 4개가 되는데 허수들 빼고 이거를 실수만 생각을 해보자면 R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만약에 마이너스 3을 곱해 나간다면은 항이 마이너스 24 음수가 돼버리죠. 그런데 3개의 양수를 넣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공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곱해 나가자는 거야? 3씩 곱해 나가자는 거겠죠. 그럼 3씩 곱해져 나갔을 때 24, 72, 그 다음 216. 자, 이렇게 해서 수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세 수를 순서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24, 72, 2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자, 지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세 항 A2, A4, A8 이것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이 말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조금 혼합시켜 놓은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A16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등비 수열이 혼합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항을 알고 있어. AN이 뭐야? 첫째 항 A, N-1의 공차 D. 등비 수열은 아이고 여기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이라고 써야겠네.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억나시는 분들은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이런 말이 나와 있을 텐데 자, 3개의 항이 있을 때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거에 2배를 한 것이 앞뒤를 더한 거에 합과 같다라는 것이 등차 수열에 대한 등비 중항 문제였고요. 등비 중항 같은 경우에 이게 등비 수열이라면 가운데 거에 제곱을 한 것이 앞에 뒤에 거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일 때 성립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세 항이 나와 있고 첫째 항이 4, 죄송합니다. 첫째 항은 모르지만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고 A 플러스 4,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8번째 항이니까 7D, 74, 28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곱해지고 여기서 뭔가 곱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3개의 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한다? 등비, 중, 항 얘기를 더 적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가운데 거 제곱하면 앞뒤 곱한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12의 제곱은 A 플러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28, 이 두 의 곱과 같다는 거겠죠? 전개해서 뭔가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A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44. 얘는 A제곱 플러스 32A 플러스 48, 32에 428에 112.
자, 그러면 a제곱 지우면서 a는 좌변으로, 그 다음에 숫자는 우변으로 옮기긴 할 건데 아마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면 8a가 112가 빠지면서 3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a의 값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등비수열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A값, 즉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을 찾았으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 항 4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4. 자, 그게 바로 4n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하고자 했던 A 16의 값은 n자리에 16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64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11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3분의 1,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1000보다 크게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공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 다음 공, B가 R 이라고 했을 때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은 R-1분의 A 초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이 등비수열의 공식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1-R분의 라고 나와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위에 있는 분자의 괄호 안에 있는 거하고 분모하고 동시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에서 공비가 1보다 클 때 뭐 이걸 쓴다.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그 공식을 쓴다라고 하는데 어떤 공식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수 처리만 잘해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R-1분의 2-1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1, 그 다음 공비 2에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 분모가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된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1000보다 크랍니다. 1000보다 크래요. 자, 그러면 뭐야? 이거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잖아. 양변에 3 곱해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3000보다 큰 거고요. 2의 n제곱은 결국 3001보다는 큰 겁니다. 자, 2의 거듭제곱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2의 11제곱 얼마야? 2048. 아직도 3001보다는 작아. 2의 12제곱이 4096이기 때문에 결국 n의 값은 언제부터야? 12일 때부터가 합이 1000보다 크게 되는 SN이 1000보다 크게 되는 n값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발전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